메시, EPL에서 손흥민보다 더 우수한 선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메시가 인터뷰 중에 손흥민을 언급했습니다. 메시는 30분간의 분석 끝에 결론을 내렸다. 팬들 사이 뜨거운 반응. 손흥민은 당당하게 주장직을 맡았으며 경기장 안팎에서 클럽의 진정한 리더였다. 손흥민이 2023에서 2024 시즌 소속팀 토트넘에서 더할 나위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19일 한국 시각 시즌이 절반을 넘어간 가운데 토트넘 선수들과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 평가를 남겼다. 다른 평점과 같이 10점이 만점으로 진행됐다. 캡틴 손흥민은 만점을 받았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당당하게 주장직을 맡았으며 경기장 안팎에서 클럽의 진정한 리더였다. 31세의 손흥민은 토트넘의 스타 플레이어이며 완장을 차고 있는 만큼 책임감을 즐겼다. 고 리더십에 대해 극찬했다. 이어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20경기에서 12골과 5도움을 기록했다. 그는 제임스 매디슨과 훌륭한 파트너십을 형성했고 이를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라 전했다. 손흥민은 현재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으로 차출된 상태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의 부재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큰 손실이라 평가했다. 손흥민과 함께 만점을 받은 선수는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뿐이다. 풋볼 런던은 지금까지 클럽에서 놀라운 첫 시즌을 보냈다면서 그는 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뛰었고 골로 이어진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최고 점수를 주었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된 매디슨은 평점을 받지 못했다. 풋볼 런던은 10점 만점을 받을 선수지만 지난 2개월 반 동안 너무 많은 경기에 결장했다고 설명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9.5점을 이받았다. 풋볼 런던은 주요 선수의 줄부상에도 토트넘을 5위에 올려놓은 지도력을 높게 샀다. 2. 누구보다 간절한 손흥민.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 캡틴의 포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캡틴 손흥민이 아시아 축구연맹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회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AFC는 17일 이하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번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 참가하는 선수들 중 이름값이 가장 높은 손흥민은 월드클래스 공격수라는 명성 외에도 한국을 64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대회는 손흥민의 네 번째 아시안컵이다. 손흥민은 유망주였던 2011년부터 2015년과 2019년 아시안컵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첫 대회였던 2011 아시안컵에서 손흥민은 인도와의 경기에서 교체로 투입돼 자신의 국가대표팀 첫 득점을 터뜨리기도 했다. 호주에서 열린 2015 아시안컵에서는 5경기에 출전해 3골을 기록했는데 특히 개최국 호주와의 결승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동점골을 뽑아내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다만 2019 아시안컵에서 손흥민은 득점 없이 1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누구보다 우승이 간절한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클럽과 국가대표팀 커리어 전체를 통틀어 우승이 없다.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준우승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경험했다. 우승을 노릴 수 있었던 아시안컵도 2015년 준우승이 최고 성적이다. 손흥민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을 이끌고 자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한다. AFC는 카타르는 손흥민의 커리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주장인 손흥민은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앞으로 한 달 동안 더 많은 역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라며 손흥민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손흥민은 특별한 일이다. 내 첫 메이저 대회는 2011 아시안컵이었다. 아시안컵을 위해 카타르로 돌아온 건 특별한 일이고 나 자신은 물론 우리나라를 위해 이번 대회를 특별한 대회로 만들고 싶다. 긴 여정이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매 경기에 집중해 최대한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 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4번이 대회 동안 함께한 대표팀에 대해 묻는 질문에
2011년, 2015년, 2019년, 2023년의 팀 모두 비교하기 힘들다. 축구에서 비교하는 건 힘든 일이다. 세대도 바뀌고 축구 스타일도 1년 만에 바뀌기 때문이다. 라며 우리는 환상적인 팀과 놀랍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헌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엄청난 팀을 갖고 있지만 아시안컵에서 우승하지 못한 64년이라는 시간은 꽤나 길다. 라고 했다. 손흥민은 계속해서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다. 이 팀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며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게 이번 대회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일단 손흥민과 한국은 1차전에서 3에서 1승리를 거두며 쾌조를 보였다.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으나 상대 선수들의 시선을 끌어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미끼 역할을 수행했다. 이강인이 터뜨린 한국의 세 번째 골이 나왔을 때 기점 역할을 한 선수도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은 예상대로 힘든 경기였다. 바레인을 상대로 쉬운 경기를 하기는 힘들다. 상대가 정말 잘 준비해서 수비를 공략하기 힘들었다. 우리는 1에서 0으로 리드하고 있을 때 더 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경기에서 승리했고 다음 경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라며 바레인전을 돌아봤다. 한국은 20일 요르단과 2차전을 치른다. 요르단전은 16강 진출과 조 1위 경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경기다. 3. 한국서 손흥민 vs 해리 케인 김민재 성사 가능성. 토트넘 잠재 후보. 대한민국 땅에서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적으로 만나는 걸 볼 수도 있겠다. 독일 빌트 소속의 토비 알트셰플은 19일 이하 한국 시간 해리 케인의 계약 일환으로 뮌헨과 토트넘이 두 차례의 친선 경기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첫 번째 경기는 올여름 8월 둘째 주 주말에 런던에서 열리며 수익금은 토트넘이 가져간다 라고 알렸다. 정확한 날짜는 8월 10일로 전해졌다. 또한 뮌헨은 7월 29일 중국으로 날아간 뒤 김민재의 고국인 한국으로 향할 예정이다. 뮌헨은 이 시장에서 대규모 광고 거래를 기대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추가적인 소식이 등장했다. 케인 이적 계약의 일환으로 뮌헨은 토트넘과 이번 경기를 해야 하는데 영국 런던에서 경기하기 전에 한국에서 토트넘과 뮌헨의 프리시즌 경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등장했다. 알트셰플 기자는 마찬가지로 빌트 소속인 크리스토퍼 폴크와 함께 빌트에서 진행하는 바이언 인사이더에서 나와서 뮌헨은 한국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몇 차례 친선전을 치를 것이다. 토트넘은 뮌헨의 잠재적인 상대 중 한 명이다. 고 언급했다. 만약에 토트넘과 뮌헨의 방안이 성사된다면 한국 팬들은 눈이 즐거운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토트넘과 뮌헨의 경기는 현재 한국 팬들이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많다. 먼저 한국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과 토트넘에서 오랫동안 함께 뛰었던 케인의 맞대결이다. 아직까지 손흥민과 케인은 적으로서 대결해본 적이 없다. 프리미어리그를 넘어서 전 세계가 인정했던 역사적인 듀오가 적으로 만나는 모습은 매우 흥미로운 장면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수가 있다면 유로 2024다. 케인이 주장으로 뛰고 있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은 유로 2024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다. 유로는 6월 중순에 시작해 7월 중순에 종료된다. 만약 케인이 유로 대회 토너먼트 대회를 끝까지 소화한다면 휴가를 떠나서 방한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케인과 손흥민의 만남만큼 기대가 되는 건 손흥민과 김민재의 맞대결이다. 한국 최고의 스타인 손흥민과 김민재 역시 아직까지는 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4. 오피셜 굿바이 토트넘 안녕 손흥민 페리시치 임대 이적 발표. 이반 페리시치가 토트넘을 떠났다. 토트넘은 19일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남은 시즌 동안 페리시치를 임대하는 것에 대해 HNK 하이도크 스플리트와 합의했다. 페리시치의 미래에 행운이 있길 바란다. 고 공식 발표했다. 임대 이적이지만 완전 이적이나 다름없다. 페리시치는 이번 시즌까지 토트넘과 계약이 된 상태다. 임대 계약이 끝나면 토트넘 선수로서의 계약도 마무리가 된다. 보스만 룰에 따라서 계약 기간 후 이적하는 방향도 있었지만 페리시치는 일찍 팀을 옮기는 것을 선택했다.
페리시치는 도르트문트, 볼프스부르크, 인터밀란, 바이에른 뮌헨 등에서 활약한 수준급 선수다. 크로아티아 국가대표팀에서도 굵직한 엄적을 많이 작성했다. 2022에서 23 시즌 토트넘으로 자유계약으로 합류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과감한 선택이었지만 토트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결정적으로는 전술적인 문제로 손흥민과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어려운 시즌을 보냈다. 콘테 감독이 팀을 떠나게 되면서 페리시치의 거취도 애매해졌다. 다행히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페리시치를 적극적으로 기용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하면서 더 이상 토트넘에서 뛰는 건 어려워졌다. 꾸준히 자국팀인 하이도크 스플리트와 이적설이 있었던 페리시치는 임대를 떠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